공급을 안 하면서 규제로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딱 3번 침체장이 왔었습니다. 수도권의 1기 신도시 30만 호, 전국에 200만 호를 때려짓던 노태우 정부 시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그리고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급등 시기이죠. 한 번은 무자비한 공급으로, 두 번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따라서 흘러내린 겁니다. 뭔가 규제가 작동해서 집값을 잡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무자비한 공급으로 인한 하락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노태우 정부 시절처럼 무자비한 공급이 가능할까요? 그 시절은 조금 과장해서 땅크가 시내를 지나다니던 시절이고, 나라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게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사회가 발전했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니까 그때 같은 무자비한 토지 수용과 공급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둘째,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예측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언제 올지 예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둔촌주공 줍줍은 왜 안 했었을까요? 저도 뭐 할 말은 없지만 글로벌 경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그저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중립 포지션은 무주택도 다주택도 아닌 일단 내 집 마련은 해둔 1주택 상태이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영끌해라 혹은 존버해라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 현상 대응을 하는 게 1순위이고 어차피 내 집 마련을 할 거면 최소한 남들 따라서 같이 올라갈 곳에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드리는 곳은 10년 뒤면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지역으로 요즘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근데 또 이 말을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들어온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용산입니다. 맨날 서울에 더 이상 땅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이곳엔 아직도 수만 평짜리 황무지가 남아 있습니다. 펜스에 둘러쳐 있어서 볼 기회가 별로 없지만 실제로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큰 규모죠. 너무 큰 땅이다 보니까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옥신각신 말은 많고, 요즘엔 또 여기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때려박겠다라는 주장도 있어서 논란인데, 아무튼 그만큼 서울의 마지막 남은 땅이니까 장기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알아두셔도 무조건 좋은 곳입니다. 용산을 보실 때에는 크게 네묶음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한남 뉴타운 일대, 동부 이촌동 일대, 용산역 일대, 그리고 후암동과 청파동입니다. 한남 뉴타운은 뭐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지 입지를 걱정할 곳은 전혀 아니고, 동부 이촌동도 전통의 부촌으로 앞으로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곳입니다. 한강맨션 재건축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던 아파트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하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시간 문제일 뿐인 입지입니다. 후암동과 청파동, 그리고 서울역 뒤편의 서계동은 재개발이 많이 추진 중이긴 한데 사업성 분석을 잘 해야 해서 초보들이 투자하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초기 재개발이라고 해도 용산은 용산이라 투자금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임장을 다녀온 곳은 효창공원역에서 용산역 뒤편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물론 여기도 투자금이 적게 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에도 기본 예제만 풀어서는 성적이 안 오르고, 수능에서 3점짜리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봐야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이쪽도 한번 가볍게 알아두시면 상급지 갈아타기에 크게 도움이 되실 곳입니다. 효창공원역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만나는 아파트는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의 아파트입니다. 효창 5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들어선 2019년에 지어진 478세대 아파트입니다. 이곳이 상권은 용산역 아이파크몰이나 신용산역 쪽을 이용하면 된다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중심지로 나가려면 차 많은 삼각지 고가를 한 번 넘어야 하고, 학군도 대단히 유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용산은 용산이라서 34평 25억을 넘기면서 마포 신축에 전혀 뒤지지 않는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신계동 용산 2편한세상도 가격 흐름은 상당한 강세고요. 사실 용산역이라고 하면 용산역 앞부분이랑 서울역에서 이어지는 한강대로
그리고 요즘 뜨고 있다는 신용산역 쪽을 많이 떠올리시다 보니까 효창공원 등의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에나 신계동 용산 이편한 세상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지도만 보고서는 여기에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곳을 이끄는 호재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와 용산 미군기지 개발입니다. 철도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는 49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규모의 빈 땅에 고밀 개발로 업무, 주거, 상업시설들을 짓는 계획이고, 작년에는 기공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이랑 공원화 및 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미군기지 땅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때려박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두 땅 덕분에 용산은 10년 뒤 강남을 넘어선다는 이야기를 듣는 곳이고, 실제 개발이 된다면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에나 신계동 용산 이편한 세상은 모두 지금보다 한 단계의 가격이 더 오를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론 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이 한창 뜨거웠던 게 2007년, 2008년이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강남을 넘어선다는 이야기만 15년, 20년째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크호스는 다크호스인데 영원히 다크호스로만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앞서서 용산은 네 권역으로 나눠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한남 뉴타운 일대, 동부 이촌동 일대, 용산역 일대, 그리고 후암동과 청파동으로 나눠드렸는데요. 그중 용산역 일대를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용산역 전면과 신용산역 북측 구역이 한 덩어리, 그리고 그 흐름이 넘어가는 곳이 남쪽으로는 서부 이촌동, 그리고 동쪽으로는 삼각지 일대가 됩니다. 그 중에 삼각지역을 보면 역시나 가장 유명한, 하지만 막상 투자로는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곳으로는 삼각맨션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용산역의 개발 흐름이 동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죠. 이곳의 매물을 보면 10억, 11억 그 이상부터 호가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 입지에 재건축 기대주 아파트라면 대안을 찾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정도 입지인데 이렇게 싼 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부지와 한전 소유 부지가 엉켜 있고, 대지 지분까지 있는 A, B 동과는 달리 대지 지분은 없는 C동 소유주와의 문제, 단지 내에 큰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교 단체와의 이해 상충 문제, 그리고 요즘엔 용리단길 상권이 뜨면서 장사 잘 되고 있는 1층 상가와의 문제 등등이 있거든요. 지금으로선 정말 이 건물에 갑자기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재건축에 대한 답은 딱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난 4월에는 삼각맨션을 포함하는 구역으로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났으니까 꾸준히 지켜봐야 할 내용입니다. 용산역 기준으로 동쪽으로 삼각맨션이 있다면 남쪽으로는 이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촌동은 한강대교를 기준으로 동부 이촌동과 서부 이촌동으로 나뉘는데, 이번엔 그 중에서 서부 이촌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진도가 가장 많이 나간 재건축은 원효 산호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작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롯데건설로 시공사 선정, 그리고 이번 달에는 관리 처분 인가까지 나면서 이제 정말 재건축 후반전까지 들어온 곳입니다. 현재 554세대에서 재건축 후 647세대가 될 예정이고, 세대수를 감안할 때 일반 분양 물량은 한 20에서 30세대밖에 안 나오고 사실상의 1대1 재건축이 될 곳인데요. 확인해보니 분담금은 거의 10억 정도 봐야 한다고 하는데, 단순 계산으로 지금 30평을 25억을 주고 사서 분담금 10억이라고 하면은 총 35억으로 약 7년에서 8년 뒤에 용산 한강뷰 신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이 멀다거나 학군이 약하다거나 하는 단점은 있겠지만 용산의 귀한 남향 한강뷰 고급 신축이다라는 장점은 확실한 곳이 될 예정이죠. 작년만 하더라도 18억, 19억 하던 아파트를 25억을 주고 사고, 25억이 넘어가면 대출도 2억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현금 23억 원을 이런 아파트에 넣고 실거주까지 하면서 재건축을 버틴다는 게 정말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현금 이 정도 있는 2030 세대라면 한번 들어가서 버텨볼 만할 것 같고, 아니면 자식들에게 증여할 아파트 고민하시는 부자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볼 만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산을 한번 크게 살펴보았습니다. 용산은 수많은 갈등을 낳는 도시입니다. 재개발 반대 세력과 찬성 세력의 갈등도 있고, 용산의 빈 땅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갈등도 있고, 이 돈 주고 이런 구축을 사야 하나, 차라리 흑성 뉴타운이나 노량진 뉴타운이 낫지 않나 하는 투자자의 갈등도 있는 곳이죠.
10년 뒤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곳이지만 이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들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강남을 넘어서냐 아니냐의 문제는 시간이 흘러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어쨌든 용산은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10년, 15년 전에 용산역 앞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이 있던 시절과 지금의 용산은 말 그대로 천지개벽 수준입니다. 말씀드렸던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와 미군기지 개발뿐 아니라 용산 전자상가 일대의 개발도 남아있고요. 지금까지 기다려온 만큼 앞으로도 많은 기다림이 있어야겠지만 아무튼 개발이 되긴 될 터이고 부동산 시세 흐름은 결국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마련이니까 내가 당장 용산에 투자할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이곳의 흐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모든 곳을 제가 직접 다니며 현장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입지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매수매도 타이밍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실시간 시황을 받아보시려면 고정 댓글에 무료 톡방 링크 그리고 부동산 강의에 수십만 원 쓰다 지치신 분들, 책에서는 이론밖에 안 알려줘서 답답하셨던 분들, 주변에 어디 제대로 물어볼 곳이 없어서 고민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링크까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가장 쉽고 빠른 건 유튜브 구독이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